조선시대 고위 관료에게 왕이 준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유교 이념과 엄격한 계급사회, 그리고 왕과 백성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에는 나이 70줄에 접어든 고위 관료들에게 왕이 직접 특별한 선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생했으니 시라는 의미를 넘어선 아주 깊은 뜻이 담긴 선물이었죠. 그 선물은 바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었던 은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동시에 왕권과 신하들의 권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놀라운 통치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이기에 이토록 거창한 의미를 지녔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노인 공경을 넘어 조선 왕조가 어떻게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국가 시스템 속에 녹여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효사상을 얼마나 치밀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는지 그 지혜로운 통치 방식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현대사회, 특히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노인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재조명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입니다. 조선의 통치자들이 보여준 지혜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럼 먼저 조선 사회의 정신적 뿌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죠. 그 중에서도 효는 모든 덕의 근원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를 넘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효는 가정교육의 첫걸음이었고 과거 시험의 주요 과목이었으며 심지어 법률로도 장려되었던 그야말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곧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미묘한 간극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효를 강조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을 테죠. 조선시대에도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화 현상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고위 관료처럼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은 더욱 그랬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을 테고요. 더욱이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퇴직 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연금 제도 같은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하며 쌓아온 그들의 권위와 명예가 퇴색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죠. 한때 존경받던 원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소외되는 모습은 효를 근간으로 삼는 조선 사회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의 은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나이 든 관료들이 제때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될 기회를 잃게 되고 조직의 활력은 떨어지며 결국 국가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원로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인 효와 노인 공경사상의 정면으로 입에대는 행위로 비칠 수 있었죠. 자칫하면 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거나 조정 대신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이상적인 효사상을 숭상하면서도 노화와 은퇴가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국가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복잡한 영향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조선의 통치자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노인 공경이라는 이상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기로소라는 독특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로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노인 공경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야 했죠. 그리고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기로소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로소는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깊은 효심에서 비롯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는 왕위에 오른 후 직접 70세가 넘는 신하들을 위한 기로소에 입소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태조의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으니 당신 스스로 놓인 공경과 효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신 셈이죠.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 나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동을 넘어 국가의 통치 이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왕실이 솔선수범하여 효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효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했죠. 왕이 솔선수범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그 어떤 신하도 노인을 홀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태조 이성계의 개인적인 효심에서 시작된 기로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제도로 발전합니다. 특히 조선왕조의 기틀을 닦은 세종대왕에 이르러 기로소는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원로들을 위한 공식적인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죠. 세종대왕께서는 기로소의 운영을 더욱 제도화하고 입소 자격과 예우 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하셨습니다. 단순히 몇몇 노신들을 위한 임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기로소에 입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은퇴하여 편안히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최고 원로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지속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죠. 이곳은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백발의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예우이자 그들의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국가 운영에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쌓은 노련함과 통찰력은 그 어떤 젊은 인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기로소에 모인 원로들은 비록 일선 행정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중요한 국가 대소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때로는 왕에게 직언을 올리며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양로연을 베풀어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특별한 하사품을 내리며 그들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회 전체에 놓인 공경의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기로소는 이처럼 단순한 양로원을 넘어 국가의 큰 지혜를 모으는 싱크탱크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겁니다. 기로소는 왕권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기로소 원로들을 예우함으로써 스스로 효를 실천하는 군주임을 천명하고 노신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노신들 역시 기로소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기로소는 왕과 원로들, 즉 왕권과 신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조선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죠.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함께 논하고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기로소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함께 논하고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기로소에 입소한 원로들은 그저 편안히 여생을 보내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때로는 왕에게 거침없는 직언을 올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남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며 원로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조정에서 경험을 쌓은 노신들의 통찰력은 그 어떤 젊은 관료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귀한 자산이었죠. 이들은 비록 일선 행정에서는 물러났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로소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는 오랜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더불어 사회 전체가 존경하는 어른으로서의 도덕적 권위가 실려 있었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는 왕권과 노신들의 권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감이자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했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조선의 여러 왕들은 기로소의 원로들을 단순한 예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기로소에 입소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숙종대왕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숙종은 붕당 정치의 경랑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임금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숙종이 60세가 되던 해 스스로 기로소에 입소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기로소는 태조 이성계가 직접 입소하여 그 권위를 세운 이후 주로 은퇴한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왕이 그것도 6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로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숙종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자신의 노년을 예우받으려는 차원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위였습니다. 그는 기로소에 입소함으로써 자신을 국가의 가장 큰 어른이자 효를 실천하는 군주로 천명하고 이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 했던 겁니다. 스스로 기로소의 일원이 됨으로써 숙종은 노신들의 지지와 충성을 더욱 확고히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의 비판을 잠재우는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왕이 직접 어른들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 누구도 왕의 권위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이는 기로소가 단순히 노인을 공경하는 제도를 넘어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조절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로소는 이처럼 왕과 원로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신들은 기로소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지혜를 국가에 바칠 수 있었고, 왕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국정을 더욱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죠. 이는 조선 사회가 노인의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국가 운영에 어떻게 통합하려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함께 고민했던 지혜의 전당, 바로 기로소였던 겁니다. 이처럼 기로소는 단순한 개인의 안식처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지혜로운 원로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은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죠. 조선은 기로소를 통해 노년의 지혜를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했으니까요. 이 제도는 조선 왕조가 시작된 이래 무려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지며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저 백발의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 원로들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를 국가 운영에 존중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을 항해하는 낡은 배의 키를 잡은 노련한 선장처럼 기로소의 원로들은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도 조선이라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죠. 기로소의 존재는 단순히 효를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이 개인의 도덕률을 넘어 노년의 지혜를 국가 시스템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통합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아가 기로소는 왕권과 신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조절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도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이 얼마나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노년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하고 국가적 자산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로소에 대한 수많은 기록물 속에는 원로들이 참여했던 국정 논의와 왕에게 올린 자문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들의 지혜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실질적인 힘이 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죠. 결국 조선 왕조가 70세 이상 고위 관료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지혜를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로소라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한 것은 단순한 효의 실천을 넘어선 정치적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깊고 현명한 통치 철학의 발현이었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조선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놓인 복지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조선시대 기로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노인들을 그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